어느 날 제 환자가 할머니가 상태가 좋으셨거든요. 오늘 병실 가는 날이었어요. 근데 할머니가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. 자꾸 맞은편을 바라보시면서 저기 가방 맨 안은 누구? 이러시는 거예요. 할머니 누구요? 그러니까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저기 인공호흡기 위에 앉아있네. 그래서 속으로 이 할머니 선망이 왔네. 선망이 오면 빨리 중환자실 벗어나는 게 더 좋거든요. 잘됐다. 빨리 병실 가시자. 그래서 병실로 올렸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들었거든요.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과장님 모르셨어요? 여기 귀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기할까. 오늘은 조금 분위기 좀 잡아봤습니다. 우리 PD님이 재밌는 얘기 없냐고, 재밌는 썰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얘기했었는데 다들 또 기억을 못 하나 봐요. 그래서 분위기가 잡고 각 잡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촛불을 좀 켜봤습니다. 중환자실에 귀신이 살고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당연히 실화입니다. 실화. 제 경험담이고, 중환자실에서 이상하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. 환자들이 이해가 안 되게 좀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. 아니 물론 뭐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감이 있잖아요.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분들도 돌아가시고, 제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중환자실에 다른 환자들도 유독 그 몇 달 동안 좀 사망률이 높았어요. 그리고 그 중환자실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. 큰 방이 하나 있었고 여기 좀 작은 방이 있었는데, 제 환자들이 이제 작은 방에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은 방에 환자가 몇 명 없으니까 큰 방을 다 채우고 작은 방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작은 방에는 야간에는 간호사들이 한 명만 지키게 돼 있었어요. 근데 자꾸 간호사들이 막 울면서 무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, 밤에. 중환자실 안 가보셨죠? 조금 무서워요, 사실. 왜냐면 환자들이 좀 상태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또 어두컴컴 막 이렇게 조명도 줄이고 해야 되니까 환자 몇 명이랑 간호사 만약에 밤에 혼자 있으라 그러면 조금 무서워요, 병원이라는 데가.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제 환자가 할머니가 상태가 좋으셨거든요. 오늘 병실 가는 날이었어요. 근데 할머니가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. 자꾸 맞은편을 바라보시면서 저기 가방 맨 안은 누구? 이러시는 거예요. 할머니 누구요? 그러니까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저기 인공호흡기 위에 앉아있네. 그래서 속으로 이 할머니 선망이 왔네. 선망이 오면 빨리 중환자실 벗어나는 게 더 좋거든요. 잘됐다. 빨리 병실 가시자. 그래서 병실로 올렸어요. 오후 회진 때 가니까 멀쩡해요. 너무 명쾌해요. 아무 문제 없고. 그래서 진짜 곧 퇴원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.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. 할머니 아까 그 뭐 무슨 애를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과정은 안 보이던가 보네. 그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책가방을 엄청 큰 걸 메고 여러 번 봤는데 조과정 못 봤어요. 할머니가 진짜 선망이 제대로 왔나 보네. 근데 그거 말고는 너무 멀쩡해서 며칠 있다 퇴원하셨어요. 근데 또 CPR이 생겼어요. CPR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또 CPR 하는 걸 멀뚱멀뚱히 보고 계신 거예요. 너무 급하게 생겨서 이제 CPR 하다가 커튼 치고 이렇게 했더니 CPR 하고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반대쪽에 있던 환자분도 이제 안정을 시켜야 드려야 되니까 맞으면 환자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시죠? 그랬더니 심폐소생술하는데 웬 애가 침대에 올라가 있어, 이러시는 거예요.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애가 그 할매 머리맡에 앉아 있더만, 이러는 거예요. 어떻게 생겼어요?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가방을 지 몸보다 더 큰 걸 메고 빠마를 했던데, 이러시는 거예요. 며칠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진짜 그때 소름이 확 돋았죠. 근데 그 얘기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들었거든요.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과장님 모르셨어요? 여기 귀신 있는데. 소름 돋는다. 며칠 전에 누구 간호사 저 작은 방에 못 있겠다고 우는 거 못 들으셨어요? 귀신하고 한 방에 있어야 돼서 무서워서 못 있겠대요. 무슨 귀신인데? 그러니까 이 병원 중환자실이 처음 생겼을 때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6세쯤 되는 아이가 학교 가라고
그 부모가 책가방을 큰 걸 미리 사다 주고 침대 머리맡에 선물로 놔뒀었는데 결국 그 책가방을 못 메고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 갔대요. 근데 그 뒤로 종종 그 아이가 보인다는 거예요. 근데 심폐소생술 할 때 그 아이가 침대에 거기 붙어 있으면 그분들이 자꾸 돌아가신대. 근데 다행스럽게 몇 번 그러고 나서 안 보인대 어느 날. 그러고 환자들이 안 돌아가세요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 병원. 구독! 죽은 사람 죽었고 산 사람 살았잖아요. 이걸 좀 종합해 보셨을 때 원인 파악이 좀 되세요? 아 이거 뭐 의사가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냥 제 느낌은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가족분들도 그렇게 굳게 믿으시는 분들은 괜찮았던 것 같고요.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닥쳤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사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마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내가 정신이 올바르면 내가 강하면 그런 귀신들이 나한테 침범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흔들리면 없던 귀신도 막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런 걸 이겨내시지 않을까 싶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왜 사라졌을 것 같으세요? 제가 쫓아낸 거 아닌가?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간호사들한테도 그랬어요. 보이면은 혼내라. 우리 환자들 괴롭히지 마라. 그래야죠. 그래서 그 뒤에도 막 계속 물어보고 다녔어요 환자분들한테 보이냐고. 보이면은 혼내라고. 몇 번 그러니까 없어지던데요.